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의 원작 결말과 7회 예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희신. 남자들만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방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 마치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죽이는 방식과 흡사했기에 언론은 그녀에게 사마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희신은 결국 체포되었고 모든 범죄를 자백하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아들의 이름과 신분을 바꿔달라는 것. 그 대가로 그녀는 자백했고 25년간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아들 차수열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위해서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엄마를 증오했기에 엄마의 죄를 속죄하겠다는 다짐으로 경찰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엄마에게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과거 정희신의 살인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수도권을 뒤흔드는 새로운 연쇄살인. 경찰은 결국 정희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면 협조하겠다. 그렇게 모자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됩니다. 수사는 점점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희신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첫 번째 살인은 남편, 즉 수열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밤이면 술과 폭력이 일상이었던 남자. 폭력이 아들에게까지 향하자 이신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신한 남편을 우물에 던졌죠. 이것이 그녀가 연쇄살인마가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수열은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죄다.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진실이 드러납니다. 수열이 평생 존경했던 외할아버지 정현남. 목회자이자 피해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성자 같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신의 어머니는 남편 현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남은 어린 딸마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최면 치료와 녹음 테이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수열의 친부는 우물에 버려진 남자가 아니라 바로 현남이었습니다. 수열은 무너집니다. 존경했던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이자 괴물이었다는 사실. 분노한 그는 응징을 다짐하지만 이신은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먼저 현남을 몰아붙이고 현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묶여있던 또 다른 복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방범의 살인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신만이 알던 습관, 살인 직전 부르던 자장가까지 재현되며 범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신과 수열은 추적 끝에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수열 아내 정연의 지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혼란 속에서 자란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사마귀를 동경했고 결국 모방범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정연을 납치해 이신을 불러내고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신은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범인의 감정을 자극하며 시간을 끌고 정연을 탈출시킨 뒤 경찰의 개입을 유도했죠. 결국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수열은 엄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이신은 남편을 죽인 이유와 자신이 저질러온 죄를 고백하며 아들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열은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너를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하다는 말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포옹합니다. 그리고 정희신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며 원작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한국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작은 6부작, 한국판은 8부작입니다. 즉 결말은 원작과 달리 더 충격적이고 한국적 정서에 맞게 각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번 7회 예고편이 그 단서를 보여주었죠. 예고 속에서 정희신을 숭배하던 서아라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 분노는 결국 수열의 아내 정연에게 향했습니다. 아라는 정연을 납치하고 이렇게 말하죠. 23년 동안 내가 바친 모든 것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그리고 정연에게 특별한 물 한 병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독일 수도 있고 환각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라가 이것을 마치 의식처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정연을 사마귀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광기 어린 숭배의식이죠. 정희 씨는 약속 장소 탄광으로 향합니다. 아라와의 대면에서 이렇게 말하죠. 넌 모든 카드를 내보였어. 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아. 두 사이코패스의 운명적 재회, 그리고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수열은 아라의 집에서 낡은 녹음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재생되는 순간 그는 무너집니다. 테이프 속엔 자장가, 울음, 그리고 현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이 대사는 바로 이 장면을 예고한 것이죠. 7회와 8회에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응징의 종결. 정희 씨는 아라의 숭배를 거부하고 정연을 구하며 파국을 끝냅니다. 아라는 체포 직전 무너지고 정희 씨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구조적 악의 폭로. 테이프는 현남과 그의 네트워크의 잔재를 폭로하는 단서가 됩니다. 즉, 아라는 단순한 숭배자일 뿐 진짜 보스는 따로 있다는 전개죠. 셋째, 회복과 연대의 서사. 정연이 피해자에서 생존자이자 증언자로 변모합니다. 자장가는 공포의 신호에서 저항의 노래로 반전되고 결국 수열과 정연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판의 결말은 원작처럼 모자의 불완전한 화해일까요? 아니면 더 냉정한 법적 결말로 끝날까요? 그리고 진짜 악마 정연남의 과거는 어떤 방식으로 폭로될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리뷰와 예고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